네, 안녕하세요. 이준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현장은 용산도 프로지오 하임의 61평 C타입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1편, 2편 나누어서 업로드 해볼 예정인데요. 1편에서는 도면을 좀 보면서 설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2편에서는 현장에서 마감을 조금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비스 용산도 프로지오를 어떻게 마감했는지 참고하시고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지오 아파트 A도면을 펼쳐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 공사할 때와는 다르게 이번 프로지오 아파트 공사는 많은 구조 변경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구조 변경을 시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간혹 원하는 구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께서 가져오실 가구와 가전이 있는데 걔네들의 설치가 기존 구조에선 불가하다거나 설치를 할 수 있어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지오는 이 애초에 구조가 넓게 잘 빠져 있다 보니까 굳이 구조 변경을 시도하지를 않아서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프로지오 아파트에서는 공간의 변화가 많지 않았지만 딱 한 군데만큼은 다른 집에서 쉽게 해보지 못할 만한 변화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 공간이 바로 우리 집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관입니다. 자, 프로지오의 현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현관의 면적을 한번 넓혀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왼쪽 벽이든 오른쪽 벽을 털어보면 어떨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왼쪽 벽은 욕실이 껴있다 보니까 애초에 할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오른쪽 벽은 드레스룸이다 보니까 일부 타입을 봐서 공간을 다시 분배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가 애초에 내력벽이었어요. 그럼 철거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관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조금 그냥 보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면적을 늘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에 좀 특이한 구조를 끼고 있었어요. 여기가 현관에서 바라보는 뷰가 탁 트여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가 이제 벽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문이 있다거나 여기는 그냥 탁 트이고 창도 엄청 커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실측했을 때도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얘기 드렸던 게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좀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관에서 이 현관에서 바라보는 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 보자. 그런데 일단 이 중문의 존재가 좀 거슬렸었어요. 창살이 생기잖아요. 중문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투명한 도어를 달면 되는데 여기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중문을 달 거면 투도어를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가운데에 또 프레임이 딱 가로지르는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중문을 없애보면 어떨까? 근데 그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희 집에 중문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중문을 없애는 건 아니고 중문의 위치를 복도든 이쪽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그건 없애는 것보다 낫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냥 중문의 기존 구조를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셨지만은 가족분들하고 상의하신 끝에 그래도 이 뷰가 그래도 매력적인 우리 집의 매력 포인트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얘기를 감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중문의 위치를 여기가 아닌 왼쪽 복도 공간에 나와 보았습니다. B도면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프로지오의 B도면을 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도면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방들은 크게 구성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관과 그 앞에 공용 복도까지의 구성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조가 다소 변경이 된 현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정면에 가로막혀 있던 중문의 위치가 측면, 좌측으로 좀 빠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처음에는 우측에 갈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 벽의 형태를 좀 보시면 왼쪽은 일자고요. 우측의 벽은 잘 오다가 이 가로벽에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문의 위치는 좌측으로 갔습니다.
자, 중문의 하드웨어를 잘 이야기해 보자면은 일반 스윙 도어가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건 기호에 맞게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벽의 형태도 일자이기도 하고 이 일자 벽에 알맞게 우측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 모양이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저희 취향 따라, 고객님과 저희 취향 따라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는데 좀 나은 게 뭐냐면 레일이 슬라이딩 레일이 상부에만 노출이 돼 있고 하부에는 노출이 안 돼요. 때문에 마감을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상부에만 있는 레일 슬라이딩 도어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달라진 구성이 하나 있는데 창호의 크기입니다. 창호의 크기가 이 우측에 있는 방의 창호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구성이 우측과 똑같았습니다. 창호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호가 크면은 투도어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운데에 이렇게 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뷰를 위해서 만드는 창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 창호 중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LX 거를 사용해서 좀 그림과 같이 연출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나는 뭐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환기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창호의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손잡이를 꺾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열어 젖힐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또 우측만 열리는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시스템 창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인테리어 업체가 상의하실 때 뭐 제품군 다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일단 LX 제품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프루지오에서 주방은 큰 구조 변경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주방이 요즘 워낙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을 이야기 드리자면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역자 구조를 띠고 있고요. 저는 물론 싫어한다고는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면적이 여유가 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굳이 기역자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구조는 기역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게 구성에 불만이 없고 수납도 많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기역자 구성에다가 저렇게 아일랜드만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짚어보자면은 이제 식탁의 위치가 저희 아일랜드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이실 거세요. 보통 같았으면은 이 아일랜드도 여기 일면과 그 반대면에 수납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 식탁이 있다 보니까 따로 수납 공간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일랜드의 양면 수납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식탁이 조금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수납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이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내력벽도 위치해 있고 뒤편에는 아일랜드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밥 먹는 게 중요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저희 집이 매우 협소한 식탁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내라서 좀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나는 좀 편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식탁의 위치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식탁의 위치를 변동했을 때 거기 적응 못 하겠는데 하면은 그냥 주방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취향 따라 가시면 되는 문제이세요. 이제 그 밖에 쿡탑의 위치라던가 싱크볼의 위치를 변동하는 것도 다 가능은 한데 그때부터는 전기 그리고 설비 공사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예산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납장 구성을 보시면 냉장고가 원도짜리가 3개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그 우측으로는 오븐과 하부에 로봇 청소기가 지나갈 구간이 보일 겁니다. 로봇 청소기는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주방에 수납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본체가 못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직배수를 연결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다 보니까 거의 이미 수도가 확보되어 있는 주방에 놓는 게
나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제 싱크볼을 보시면 좌측에 이 식기세척기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식기세척기는 우측에 놓는 게 정답이라고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고객님께서는 좌측에 놓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은 조금 저도 배웠습니다. 이게 다들 우측이 정답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람 따라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좌측에 빼는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중앙이든, 중앙은 안 되겠지만 다 요구 주시면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구 구성들은 편하신 대로, 왜냐면 요즘 다 집마다의 구성에 알맞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일단 프루지오는 다른 공간에서는 크게 구조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도면보다는 현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도면을 끝내기 이전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은, 이제 상담을 받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거는 견적도 견적이긴 하지만 이 도면 능력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관에서 중문의 위치도 달라지는 거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것이고요. 주방이 지금 변경이 안 됐는데, 만약 제가 이 주방의 구조를 기역자에서 뭐 11자로 바꾸고 대면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견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사실 견적서를 일찍부터 받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최소한 현장을 실측하고 도면을 그린 다음에 받아보시는 견적부터가 아마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실 때 다른 것보다도 도면을 많이 요청하실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계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 업체에서 포트폴리오를 참고한다거나 해외에서 참고한다거나 했을 때 그 느낌을 우리 집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거쳐야 되세요. 일단 그 집과 우리 집은 구조가 다 다를 것이고요. 면적도 다를 것이고 전기, 설비, 환경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 입혀야 되는 건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면은 사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도면으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도면이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요즘은 워낙 뭐 거실, 그리고 뭐 주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관, 각 침실마다 원하시는 바가 너무 다 크셔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얼추 그려본 다음에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마다 예산을 계획 잡으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네빗에 조금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많은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하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 주셔가지고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도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